지난 레이버데이 때 나이아가라에서 극우주의 단체인 세컨 선즈 행진이 있었습니다. 세컨 선즈는 백인 우월주의나 신나치주의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클럽입니다. 이들은 이민자들로 인해 순수 캐네디언들의 지위가 사라지고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탄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반이민 정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하나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난민 시청자들을 노숙자 숙소로부터 임대 아파트로 이주시키는 일이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캐나다 런던, 영국 런던이 아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런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있는 난민들 일부를 아파트로 이주시키기 위한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연방정부에서 받은 730만 달러와 시에서 제공되는 330만 달러를 의회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문제는 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런던 시민 대기자 명단이 이미 7,628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은 그들을 제쳐두고 난민을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입주시키기 위한 지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런 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특정 집단에게 우선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캐나다 시민이 아닌 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칫 시민들에게 난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2017년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트루도 씨는 모든 난민을 환영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런 사진 한 장도 올렸습니다. 자신이 공항으로 나가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캐나다는 39,67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이었고 몇몇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한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였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웅변하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도 총리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 국경으로 난민이 몰리기 시작해서 하루에 약 250명씩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난민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7만 4천 건의 신청이 접수되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트루도 전 총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난민 한 명에게 사용하는 1년 평균 금액을 보면 숙소 및 식비 제공에 약 4만 8천 달러, 의료 서비스와 복지 지원에 약 5천에서 1만 달러, 영어나 프랑스어 교육 또는 직업훈련 같은 프로그램에 약 3천에서 5천 달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착 상담, 문화 적응 지원 같은 기타 서비스에 약 2천에서 5천 달러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난민 한 사람당 정부가 사용하는 총 비용은 대략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해에 11억 달러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런던시 얘기도 이런 지원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토론토를 오시게 되면 공항에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토론토에 내린 거야? 뉴델리에 내린 거야? 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커스텀 오피서를 제외하면 모두 인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들어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상점 캐시어, 커피숍 직원, 건물 시큐리티 등 모두가 인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아니 인도에 와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11만 7,320명의 인도인들이 이민자로 입국했고 10만 7천 명 정도의 인도인들이 유학생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가 파악되지 않지만 상당수의 인도인들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40%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를 말씀드렸지만 밴쿠버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토론토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반이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열렸던 곳은 코리아타운 바로 옆에 위치한 크리스트 피츠 공원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평화로운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반이민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 어떤 이들은 충격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집회의 명칭은 캐나다 퍼스트 패트리엇 랠리였습니다. 캐나다 퍼스트라고 하는 구호는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였던 시대에 캐나다의 독립적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민의 속도를 늦추자고 주장합니다. 이민자들이 캐네디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난민들은 캐네디언들의 복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 아름다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위는 더 많은 수의 반대자들에 부딪혀 제대로 행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네이버데이 때는 나이아가라에서도 구구주의 단체인 세컨선즈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세컨선즈는 백인 우월주의나 신나치주의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클럽입니다. 이들이 행진했던 곳은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에 있는 퀸스턴 하이츠 공원입니다. 1812년 미국의 침공을 막다 전사한 아이작 브록 장군의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민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캐나다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이것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퍼스트 랠리보다 더 강경한 이민 반대를 얘기합니다. 이민자들로 인해 순수 캐네디언들의 지위가 사라지고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단체 모두 지난해 탄생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반이민 정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이민 정서는 두 극단주의 단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국민 전체에 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 빨간 선이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비율입니다. 보시면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는 비율이 2022년까지는 매우 낮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받아들인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민자들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인구가 한 해 100만 명씩 늘어나는 데다 팬데믹 후유증으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상승하자 이민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민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반감이 높습니다. 그들의 첫 직장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저임금 일터들을 모두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6%라는 청년 실업률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아이들은 거의 20%가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는 정치권에서도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문은 포알리에브르 보수당 당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아예 없애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로 든 것이 청년 실업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세스케처원 모 수상도 같은 주장을 했고 또 그 다음 날은 이비 비시 수상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 서스케처원 수상은 이민 제도가 경제적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받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버타 수상도 급증하는 이민자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엘버타에는 주민수보다 헬스카드를 보유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임시 근로자나 난민과 같이 주민이 아니면서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캐나다 전체의 반이민 정서가 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팍팍해진 경제 상황 때문이지 나라가 우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이민을 외치는 사람은 소수일 뿐 결국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